안녕하십니까. 예,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직 형법의 국가직. 국가직이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직, 주로 구급 검찰직을 검찰 수사관, 검찰 사무직이 검찰 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사무직하고 검찰 수사직하고를 구별하지 않아요. 검찰 사무직하고 검찰 수사직하고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검찰 사무직도 검찰 수사직이라고 그래. 전부 다 포함해서 검찰 사무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검찰 일반 행정사무하고 검찰 수사요원하고를 나눠가지고 검찰 일반 사무직하고 검찰 수사직하고를 나눠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요. 그렇지만 근데 어차피 순환해서 보직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하고 결국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 요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면 우리가 군무원 물론 이제 근무 장소가 달라지기는 하고 시험 과목도 다르죠. 얘는 5개고 얘는 뭐 시험 과목이 2개고 하는데 형법이 들어가는 시험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뭐 플러스 뭐 법원 서기보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법원직이죠, 법원직.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행 주체가 다르고요, 시기도 다르고 과목이 다르죠, 과목.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민사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헌법도 부담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하고는 싶죠. 항상 속이 끓고는 있죠. 네. 그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7급도 있습니다만은 7급은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너무 적어. 뭐 1년에 많으면 10명, 적으면 뭐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시험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9급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일부 학생들이 나는 7급 검찰 사무직을 준비한다 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9급하고 반드시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너무 적으니까 가능성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 힘들 수가 있어서 같이 하라. 왜 그러냐면 9급에 들어가서 7급이 되기까지 옛날에는 9급에서 7급 되기까지 인사 적체가 있어가지고 뭐 12년, 10년 뭐 이렇게 걸렸는데 요즘은 9급 들어가서 7급 달 때까지 뭐 8년 이내, 뭐 6년, 7년만 해도 7급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가능한 7급을 시작하느니 9급에서 시작해서 빨리 남들보다 1년만 빨라도 엄청 빠르거든요. 보수체계에서도 엄청 앞뒤로 나중에 연금을 계산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시험인데요. 물론 이제 경찰직이 있는데 경찰 물론 순경입니다. 경위는 다르잖아요, 그죠? 경위는 7급이니까 순경인데 순경도 이제 이렇게 직종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요즘 그 칸막이가 쳐져가지고 시험 과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경찰학을 해야 된다든지 경찰학 전혀 뭐 안 들어봤잖아요, 경찰학. 뭐 그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경찰학 그 다음에 뭐 헌법을 해야 되고 형사법을 하도록 40법 형사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27문제는 형법이고 13문제가 소송법인데 소송법이 수사하고 증거만 하니까 사실은 소송법 전체의 4분의 1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법을 모르고 하는 셈이죠. 그 시험은 길게 못 갑니다.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길게 갈 제도가 아니에요. 경찰 시험. 어쨌든 칸막이가 쳐져 있다. 거기다가 이제 영어가 그 점수제로 하잖아요. 뭐지? GTLF, 토익, GTLF. 그 다음에 또 국사가 검정시험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있다. 시험 문제를 분석하기 이전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찰 수사관 학교 가면 뭐 할까? 뭐 하겠습니까? 검찰 행정사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시청에서 업무 보는 일들을 검찰청에서 지청에서 한다. 그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 말고도 수사도 하죠, 수사.
남성이건 여성이건 다 수사합니다. 여성들도 수사합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 이런 것들 여성 검찰 수사관이 수사해요. 수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집행. 우리 이제 그 벌금 같은 거 집행, 형집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과에서 그 집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사무 보조하죠. 재판사무 보조. 그래서 내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문제는 수사를 하는 것과 유관되어지게 뭐 그 검사를 보조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형사법, 그 중에서도 실체 형법을 모르면 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행복하지 않겠죠. 왜 검찰 사무직을 하는가 하면 평생 해야 될 업이기는 한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해 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직을 하는 것보다는 검찰직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찰 사무직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형법을 모른 채, 실체 형법을 모른 채로 이 직업을 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죠. 직장에 나가기가 싫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법은 필수적으로 이제 그 잘 할 수밖에 없고 다 잘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 검찰 수사관. 그러면 우리가 그 준비한 자료에 우리 3페이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여기 보면 9급 거기 샵 1번이죠. 샵 1번에 보면 검찰 사무, 다른 거 다 빼버렸습니다. 다른 거 빼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은 국어, 국사, 영어,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법 5과목입니다. 법 과목이 형법, 형사소송법 양이 많죠. 보면은 페이지 숫자가 뭐 그 형법, 형사소송법 뭐 이제 기본적으로 판례도 봐야 되고요. 특히나 형법은 형사소송법의 양에 뭐 크게 말하면 2배, 적게 말해도 3분의 1 이상은 많죠. 양이. 판례가 많기 때문에 방대하고 부담감이 느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능한 것은 사지 객관식으로 20문제가 출제돼 100문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만 합시다. 5과목이 시험에 보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5과목 중 적어도 2과목은 2개는 100점 맞아야 됩니다. 또는 95점 맞아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잘하는 과목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야. 이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데 커트라인이 작년에 몇 점인 줄 아세요? 거기 위에 표를 한번 봐보세요. 위에 표. 22년도에는 합격선이 몇 점이냐면 82점이었죠. 23년도에는 합격선이 몇 점이야? 86점이죠. 거기 82점이 아니라 92점입니다. 92점. 잘못됐어. 92점. 왜 거기 오타가 있네? 92점. 그래서 내 하는 말은 여기 봐보세요. 평균이 92점이란 말이잖아. 커트라인이. 그러면 92점보다 잘하는 것은 몇 점이겠어요? 95점. 그럼 이 차이가 몇 점이야? 3점이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몇 점이라고? 3점이라니까. 그 잘하는 과목이 두 개라면 몇 점이야? 6점 더 잘하는 거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못하는 과목은 커트라인이 몇 점? 92점에서 못하는 것은 어때? 80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70점만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야? 12점? 22점 이렇죠? 그럼 내 잘한 걸로 커버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잘한 걸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 이 시험은 뭐가? 못하는 과목이 없어야 돼. 못하는 과목에서 많이 못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은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될 때, 장점까지는 안 돼도 나의 단점이 커버가 될 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결론은 뭐냐?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해. 영어가 되게 다 장애가 되잖아. 영어나 국어 둘 중에 하나야. 국사를 못하는 애들은, 법과목 중에서 국사를 못하는 애들은 극히 소수야. 법과목 하듯이 국사를 하면 국사는 잘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학과목, 국어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영어를 못해도 국어는 잘할 수 있거든. 그런데 국어 못하면 영어도 못하지. 그 두 개를 못한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째, 뭐 과목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생각해 봐요. 두 개는 100점이나 95점을 맞아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거 안 되면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속에는 어떤 과목이 들어가겠는가 생각해 봐. 못하는 과목 속에는 어때? 영어 들어갈 거 아니야. 또는 국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잘하는 과목에 오래 붙잡고 있으면 국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국사. 그러면 이거는 어때? 이거 이제 중간 과목, 이거 중간 과목. 잘하는. 여기는 만점 또는 95점, 만점 또는 95점. 그럼 이거 이 소개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0점 아니면 95점. 그래서 형법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 그런데 그냥 100점을 맞는 게 아니고 어때? 빨리 풀어야 돼. 100점을 맞기는 맞는데 형법은 빨리 고득점을 해야 시간을 세이브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영어나 국어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본다 이거야. 영어 못하는 것들이 꼭 시간 부족하다고 그래. 왜? 읽어보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읽어봐야 돼. 읽어보다가 독해를 하다가도 읽어보다가 모르니까 다시 읽어본다니까요. 근데 형법은 그것 없이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다음 밑에까지 문장까지도 다 암기가 되고 어디가 틀릴 것까지도 알면서 풀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본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형법은 빨리 100점을 맞을 실력을 갖춰줘야 돼. 그래야 이 시험은 합격합니다. 전제 조건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게 전공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못하면 아까 말했죠? 행복하지 않다. 이 직종을 선택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가능하다. 또 이유는 가능하다입니다. 100점 맞읍시다. 형법은 100점. 안 되더라도 95점. 안 돼. 대개 합격생들이 그 정도 맞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행정직보다 낫습니다. 감히 말씀드려. 국어, 국사, 영어는 고등학교 실력이 그대로 온다고 치고 국어, 국사, 영어는 그러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행정법 중에서 다 이거 새로 하는 거잖아요. 행정직도 새로 해야 되고 검찰직도 새로 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학 재미없어요. 행정법 그거 하는 형법이 훨씬 재밌어요. 점수 맞기가 더 낫습니다. 다만 행정직은 하나 장점이 있어. 지방행정직을 뽑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방행정직이 경쟁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8대1 많아봐야 12대1, 8대1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검찰직도 똑같아졌어요. 근데 다만 우리 이제 지방검찰직은 없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지방행정직은 합격하면 시군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저기 봉화, 영주 이런 데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 환경이 달라. 검찰청 있는 데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평생 할 일은 아니야. 평생 면사무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청 잠깐 들어왔다가 면사무소로 나간다. 잘못하면 면사무소로 나가거든요. 잘해야 군청 들어오고 군청에 있는 사람은 되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 면사무소 돌아야 되거든. 쉬운 일은 아니다. 감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행정학 행정법보다는 형법 형사소송법이 재밌어요. 점수 따기 좋습니다. 1년을 놓고 1년만 고생하고 나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어, 국사,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져. 2년을 시험 공부한다면. 그러니까 검찰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건데 행정법 어렵습니다. 잡다해요. 행정학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점수도 잘 안 나와요. 올해는 어렵잖아요. 행정학이. 그렇고요. 거기 이제 과목은 그렇고 거기 이제 합격선을 보니까 2번이 샵 2번이 있죠. 2019년도에는 250명, 2020년에는 170명, 2021년에는 233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적게 뽑아야 170명 이 정도 뽑죠. 그죠? 많이 뽑으면 300명을 뽑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 거기 92점. 합격성 92점. 2021년에 14,010명이 했고, 그 다음에 합격점 총점으로 389점. 그러니까 92점은 22년입니다. 아까 말했던 작년도 22점이고. 그러면 이제 21년에 봐보세요. 2021년에 지원자가 11,000명. 1000명이었어요. 21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2015년에는 몇 명이었냐? 12,000명이었어요. 12,000명. 12,000명. 줄었죠. 지금 1,000명 정도, 1,000명보다도 더 줄었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는 이제 거기 위에 표를 한번 봐보세요. 2022년에 지원자가 7,500명. 2022년에는 7,500명. 2023년 올해입니다. 올해는 지원자가 몇 명이냐? 5,600명. 5,600명. 반토막 줄어버려, 반토막. 이 사이에 절반이 줄었어. 이 사이에 줄었는데요. 이 사이에는 왜 줄었냐? 시험 과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이 옛날에는 어때? 사회. 그 시험 봐가지고, 사회 경제학 시험 봐가지고 그 합격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선택 과목에서. 그러니까 행정직을 준비하던 애들도 공부를 잘하고 점수 나면 검찰직을 지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원자가 많았다가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고유하게 하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되잖아. 행정학 행정법을 할지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이에 어때? 한 4,000명 줄었다는 거야. 그리고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더 줄었어. 이건 공무원 전체적으로 줄었어. 그래서 이 불과 이거 10년도 안 된 사이에 숫자가 반토막 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5,600명. 근데 그 중에서 응시는 몇 명 했는가 봐. 4,500명 했죠. 그러니까 원서는 5,600명 썼는데 그 중에 올해 4,500명 왔다는 거예요. 1,100명은 안 왔어. 원서만 쓰고. 그죠? 그럼 야, 4,500명 왔어. 그럼 4,500명 중에 꽈락이 있어요. 꽈락.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맞으면 꽈락이 있잖아요. 그럼 그 꽈락이 몇 명쯤 되냐? 항상 30% 이상 됩니다. 꽈락이 전체 시험 응시자 중에서 30%가 넘어. 영어가 되게 40점도 못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꽈락이 한 2,000명. 내 생각은 한 2,000명 정도 될 거예요. 2,000명. 그렇다면 결국은 얼마쯤 남았냐? 한 2,500명 남았죠. 그럼 그 2,500명이 이렇게 있다 이게. 그 중에서 상위에 2,500명 중에서 상위에 이 사람을 뽑는데 몇 명을 뽑았냐? 올해는 274명. 274명을 뽑고 이것이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그 커트라인이 올해 점수가 몇 점이냐면 86점. 86점입니다. 옛날만큼 간 거예요. 이제 더 낮아집니다. 내년도의 경쟁률이 더 낮아져. 왜? 올해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새롭게 진입한 사람이 줄었거든. 새로 진입한 사람이 줄었어. 그래 내년도 지원자는 더 줄어들어. 왜 그러냐면 자연히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올해 지원자도 없고 자연 도태되는 사람들에게 내년도 지원자는 더 줄어들어. 더 줄어들면 평균 점수가 내려가. 그럼 얼마큼 내려갈 거냐? 옛날에 많이 모집하고 많이 응시했을 때 보통 검찰직의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82.5 이 정도야. 82.5. 그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어. 그래서 검찰직은 일반적으로 82.5 이 정도 수준이야. 행정직은 더 높습니다. 행정직은 더 높아. 그 말은 경쟁률은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종합적인 경쟁률이 얼마냐? 16.5대 1이야. 그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6.5대 1. 16.5대 1. 우리 임창정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영화 17대 1로 싸움도 하거든. 17대 1로 싸움도 해. 근데 보니까는 경쟁률이 16.5대 1이야. 옛날에는 얼마냐? 50대 1 됐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0대 1이었거든. 지금 16.5대 1이야.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행정. 지방직의 행정이 좀 괜찮은 그 시군 있잖아요. 괜찮은 시군 지원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이 가까운 시군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직은 어떠냐면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어? 안 좋은 지방은 저 멀리 내는 더 낫지만, 그래서 검찰직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많이 줄었어요. 자원의 숫자도 남성 고급 인력, 남성 중에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 경찰로 많이 가버렸습니다. 수사권 독립이니 검수완박이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가지고 경찰 남성들은 이거 수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검수완박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경찰로 많이 넘어가서 그 지원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대신에 여성 우수 인력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성은 왜 경찰로 못 가냐? 체력 때문에. 체력. 또 정복을 입고 생활해야 된다는 점. 또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 치명적인 단점이야. 정복을 입어야 된다는 점. 야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일요일 날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 연휴가 있으면 연휴 중에 하루 이틀은 근무를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이 치명적인 단점. 그런데 공무원은 어때? 연휴 다 놀죠. 야간 근무할 것 없죠. 근무 환경이 100%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은 잘 못 가. 여경에 기질도 안 맞고. 여경 우수학원은 이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내는 이건 이제 숫자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한 1000명 될 것 같아. 1000명. 1000명인데 여기가 1000등이야. 내년에 합격하겠어요? 우리는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어때? 여기쯤에서 놀아야 돼. 한 500명. 근데 별게 아니죠. 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쯤에서 놀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숫자는 이것밖에 안 된다. 5600명. 완전히 줄어버렸어요. 완전히 줄었어요. 그런데 시험 보러 오는 애들은 4500명밖에 안 된다. 4500명. 그 중에 꽈락이 한 2000명은 있을 거다. 꽈락. 이건 완전 시작 초기 단계겠죠. 그런 사람들. 그걸 빼버리면 실질적으로는 한 1000명일 것이다. 그 1000명에도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합격자를 포함한 이 부분. 그 위에서 빠져나가고, 얘들이 오래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여기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차례대로 빠져나갈 거니까. 실력을 따진다면. 그래서 얼른 이 속에는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 과목 형법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법은 그것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객관식 20문제. 나오는 출제 범위는 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 경찰보다도 오히려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겠죠. 커트라인도 86점으로 낮아졌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앞부분에 봅시다. 시험. 시험을 보면 거기 있죠. 제 써놨진 것처럼 시험을 끝나고 나오면서는 항상 보면 어때? 준비한 것보다 너무 쉬워요. 준비한 것보다 쉬워요. 또 허탈해. 어렵게 막 준비했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쉬운 것이 나왔는데 그 쉬운 걸 못 맞춰.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고 안 떠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소회가 있을 수 있죠, 시험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그것은 뭐냐? 배운 것이 나왔더라. 배운 것이.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틀림없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채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나왔더라. 자신감. 그 자신감을 갖게 된다. 시험을 보면 올해 시험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배웠으면 정리를 잘해야 돼. 알겠죠? 공부는 뭐야? 정리해서 외우는 것. 공부는 정리해서 외우는 것. 오늘 배운 것 정리해서 외워.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야. 정리해서 외워.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 목적 있는 공부를 하자고 그랬죠. 목적 있는 공부.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나온다면 어디가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정리해서 외워버리자 이거야. 외우는 것이 정 안 외워지면 어때? 교과서에 외우지 말고 문제로 외우자 이거야. 문제로. 왜? 지문에 이미 나와 있는 기출지문을 가지고 하자. 기출지문은 이미 중요하다고 출제되어 있고 앞으로도 또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 출제는 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유형 문제 해가지고 뭐 박스형 문제가 좀 있고 뭐 이렇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두세 문제 출제가 되는 박스형 문제가 뭐 4개, 3개, 뭐 옳은 것, 그른 것 몇 개 이렇게 이제 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관련 판례가 많고 그래서 복잡한 이론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전 범위를 숙제를 요하는 문제다. 그래서 형법 총론에서 뭐 죄형 법정주의, 유죄해석, 법률주의, 추구표의 인정 여부, 이제 이 추구표 이것은 올해도 뭐 예를 들면 경찰 2차 시험에도, 그다음에 법원직에도, 아직 안 봤습니다만 법원직에도 100% 나올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올해는 그 판례를 이론으로 묻겠죠. 판례 이론. 그 다음에 고의 문제, 인과관계, 과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형법 강론에서 이제 출제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박스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끝나죠. 시험이 이제 내용을 한 챕터를 끝났어. 한 챕터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 어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교과서를 예를 들면 오늘 고의가 끝났어. 바로 사실에 착오로 넘어가지 말고 고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판례 전체 나온 것을 빨리 한번 다시 보고 연습을 하는 거. 알겠죠?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면 주로 안 되는 것만 중심으로 제대로 먼저 외우는 거. 알겠죠?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적으니까. 그지? 안 되는 게 시험에 끼어서 나올 거니까. 되는 것이 중요해? 안 되는 게 중요해? 안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되는 것 안 되는 것 하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외운다. 확실하게. 그것이 방법입니다. 다음, 순수한 이론 문제. 순수 이론 문제는 우리들 검찰직 시험에는 3문제, 4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게 이제 경찰직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죠? 근데 경찰도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경찰은 지금 이제 형사법 40문제를 보면서 형법 문제가 27문제야. 그래서 시험의 유형이 검찰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 검찰직 형태의 문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총론이 13문제나 14문제, 강론이 12문제 해가지고 정확히 그렇게 냅니다. 우리는 20문제 가운데에서 20문제, 여러분 거기 2페이지를 봐보시면 우리 그 유형의 유형, 형법 총론하고 강론의 비중이 하단에 표입니다. 총론이 12문제 60%, 강론이 8문제 40%인데 6대4죠. 옛날에는 7대3이었어. 7대3. 그런데 지금 강론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론이 판례 중심으로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시험하고 완전히 똑같아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경찰 시험하고. 이론 문제, 이론을 묻는 문제, 무슨 설 하고서 우리 반드시 내오는 거 오상방위, 우연방위,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병발사건, 이것들은 뭐 반드시 내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이론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우리는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근데 올해도 3문제는 나왔어. 다음에 조문 문제가 한 문제. 조문.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문제들 속에, 지문 속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한 10%까지는 아니더라도 7, 8%는 조문의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판례가 80%에서 85%는 판례야. 판례를 시험에 내게 되면 새로운 판례를 개발할 수는 없고, 그럼 다 뭐야? 기출판례죠. 기출판례.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다음, 학설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학설은 어때? 새로운 학설이 나오겠어? 아니면 옛날 학설을 판가리해서 내겠어? 그대로 내겠죠. 그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야. 중요한 판례는 여전히 중요하고 중요한 이론은 그대로 나올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기출문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 보면서 항상 어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정리해서 외우고, 정리해서 외우고, 정리해서 나오고, 이 부분이 나왔구나, 어떤 판례가 나왔구나, 정리해서 외우고, 정리해서 외우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박스형은 뭐 3개, 4개 이렇게 통상 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이론 부분에 관한 대책에서 뭐 이론은 매번 중요하다고 아는 부분에서만 출제가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정범 개념, 뭐 공범 종속성, 종속의 정도 뭐 하시는 거잖아요. 늘 나온다. 책임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내는데 여기 뭐 쓴다고 뭐 우리 압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모르죠. 아시는 분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하다는 부분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상방위가 시험에 나오면 무엇이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원격 책임설이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정리해서 외워. 알겠죠? 안 벗어나니까. 그리고 문제 서너 개 풀어봐. 안 벗어난다 이게. 그래서 형법은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100점을 몇 분 동안에 맞아? 12분에서 15분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력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고, 보고 찍고, 보고 찍고, 보고 찍고, 보고 찍고. 알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찍고, 읽으면서 찍고, 읽으면서 찍고, 마킹까지 해서 12분에서 15분.
그래야 나머지 과목, 나머지 시간을 세이빙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는데 뭐 기출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문제의 지문이 상당 부분이 기출 문제인데 뭐 이것은 기출 문제는 어차피 한다. 우리 정기 커리에서 뭐 1순환하고 2순환하고 하고 그다음에 판례도 하고 예상 문제도 하고 기출 문제도 하는데 우리 학원이 정한 커리를 따라가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강의를 듣고 내 것으로 익혀서 연습하게 되면 될 것이다 합니다. 반갑죠? 5,000명 정도 뽑는다. 안 온다. 안 와. 그러니까 한 1,000명 되는데 내 공부 조금만 하면 500등이야. 공부 조금만 하면 500등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해봐야 16대 몇인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는 더 떨어져. 그러니까 힘을 내가지고 내 잘 선택했다. 또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100점 맞자. 그런 정신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못하는 과목이 너무 못할 때는 합격 못한다. 알겠죠? 그 못하는 과목이 중정도는 될 때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 머릿속에 넣으시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써놨는데 총평하고 소개해서 2번에 겸손과 자신감, 수험생이 갖는 태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 다 알지만 아는 부분에 틀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는 부분도 시험을 앞두고는 다시 한번 본다는 자세. 그게 겸손이야. 그 다음에 자신감. 16대 1이건 30대 1이건 50대 1이건 의미가 없다. 나는 일족에 속할 거니까. 만약에 일족에 속한다는 자신이 없으면 어때? 뭐로 공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자.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그 세부 내용은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논의하도록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